예, 안녕하세요. 오성욱 교수입니다. 헌법 14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불러주시고 이번 학기 헌법을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이 학기도 이제 종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나님 귀한 종들 잘 정리하여서 이번 학기를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학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14주차고요. 다음 주에 시험 보면은 이제 이번 학기도 끝나는데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끝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또 부족한 강의를 또 이렇게 또 잘 또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이 전체적으로 그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꼭 그 목회 내지는 교회를 여러분이 담임할 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하다고 표현하면 또 뭐하지만 다 중요해요. 헌법은 그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목회를 여러분들이 할 때에 목회를 할 때에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개 한번 제가 이렇게 그 헌법 중에서 몇 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전에 이제 요 도표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도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헌법 체계는 이런 형식으로 도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명령 체계 어떠한 그 직속 뭐라고 표현됩니까? 어떠한 형식으로 각각의 지방에 내지는 교회, 지교회에 명령 체계가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명령 체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그 헌법 측에 나와 있는 내지는 저희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어떤 그림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교회 일선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크게 말하면 세 파트가 있습니다. 총회, 지방회, 지교회 이 세 파트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중간에 뭡니까? 지교회와 지방회, 감찰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네 개의 큰 뭡니까? 네 개의 큰 어떤 행정기관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행정할 때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회라는 큰 행정기관, 지방회라는 행정기관, 지방회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간에 감찰회라고 하는 행정기관, 또 지교회라고 하는 지교특별당회라고 하는 행정기관. 물론 이것은 이제 7위회라고 저희 헌법에 나와 있지만 7위회 겸 이런 행정 라인을 타고서는 문서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짧게 드리면 뭐 그림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교회의 어떤 그런 그 안에 있는 직원의 사무총회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음악부도 있고 예배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구제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은 그 작은 회의들은 직원의 안에 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래가지고 사무총회 그 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큰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교에 보시면 그 뭐 청년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주일학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개가 포함되고 있는 세 개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부적인 그 회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임들이. 여러분 그 모임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의 모임도 여러분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의회부서 내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위원회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여러분이 지교회가 지방회와 거의 비슷하게 어떠한 이런 작은 회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하고요. 또 지방의 이 행정단위 내지는 어떤 뭐
뭐 7위회니까 7위회 단위가 이 총회의 구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전부서면 여기도 항전부서가 있잖아요. 여기나 있는 내용들, 또 여기 임원회 있으면 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임원회가 뭐냐면 당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 지교에서는 요런 식으로 총회면 총회라고 하는 단위, 지방이라면 지방이라고 하는 단위, 뭐 감찰에도 굳이 말한다면 감찰회라고 하는 단위, 지교회라고 하는 단위, 이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부에 있는 이 회의들, 모임들, 이 모임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마치 조금 과장을 한다면 이 하나, 둘, 세 개, 감찰회는 조금 작은 단위니까 회의가 뭐 이거는 좀 이제 좀 이렇게 제외한다면 지교회 지방의 총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행정 단위, 이 행정 단위가 행정적으로 볼 때는 같이 이렇게 복제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교회가 커진 게 지방에, 지방회가 커진 게 총회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행정 단위적으로는 크기를 잴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부서들은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유사하게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를 잘 보시면 거기에 지방회가 보이고 지방회를 잘 보시면 거기에 총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각각의 하부 회의들 내지는 조직들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아, 세 개가 이렇게 서로 복제된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본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행정이 뭡니까? 원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항전부서가 여기도 항전부서가 있어야 서로 뭡니까? 예. 회의를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구성원들이니까 각기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나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뭐냐면 어떤 유사한 형식으로 그렇게 묶어놔서 총회라고 하는 행정단위, 지방회라고 하는 행정단위, 지교회라고 하는 행정단위가 상당히 뭐냐면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잘 알면 지방회를 잘 알게 돼 있고요. 지방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총회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게 지교회를 배웠고 지방회를 배웠고 감찰을 조금 배웠는데 여기 총회를 여러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총회. 왜냐하면 지방회가 확대된 지방회가 조금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 조직된 그런 어떤 그 부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회적 어떤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총회에 그대로 복제되었다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총회에 총회를 참여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총회를 참여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지방회에서 뭐예요?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숫자에 따라서 내지는 이제 한때는 세례자 숫자였고 한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헌금 이런 어떤 숫자 이런 헌금이나 내지는 요즘에 세례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숫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비례적으로 대의원 숫자를 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분의 숫자, 그 대의원 숫자에 만큼 투표를 해서, 그분들이 총회의 임원이 되는 거예요. 임원이 아니라 총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 회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의회부서에 예를 들면 농어촌 부서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가시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방의 대의원들을 통해서 총회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지방회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실행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실행위원회는 뭐냐? 총회 소속 대의원들이 다 구성을 하지만 실행위원회는 뭐냐면은 지방회의 임원들로 의해서 구성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회장님들하고 부회장님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예요. 이 실행위원회는 총회장님이나 아니면 총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보좌해 주지만 동시에 총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총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되지만 동시에 굉장히 총회를 견제하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보시면 이 행정적인 어떤 그 라인을 쭉 보시면 지방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회가 튼튼해야만 지교회와 총회가 더욱더 튼튼해지는 그런 행정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행정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방회가 지교회를 여러분
그 서포트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이 감찰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감찰회.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저도 이제 한때 목회를 한 6년 10개월 정도 하다가 보니까, 지방에도 많이 갔어요. 근데 지방이가 의외로 굉장히 탄탄하고, 지방의 차원에서의 어떤 전도, 내지는 지방의 차원에서의 어떤 부흥 전략을 잘 짜면, 저희 교단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이제 여러분, 개략적인 어떤 큰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라고 하는 어떤 큰 교회의 그 교회론적인 구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두고 있으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을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여러분 만약에 뭐 전도사 승인이나 청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당회에서 결정을 해주죠. 당회 서류는 감찰회를 경유해서 지방에 쪽이 어떻게 갑니까? 예, 우선 서무부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부에서 그 서류 자체가 그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인사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죠. 예. 보통 요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도 뭐 목사 안수를 청원한다. 이럴 경우는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뭡니까? 예. 총회에게 총회가 똑같아요. 서무부에 보내고, 또 그다음에 심리부가 뭡니까? 서류를 심사하고 인사부가 면접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임원회에서 허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임원회가 허락하는지 이제 이거 일종의 뭐냐면 보통의 어떤 얘기예요. 어떤 것들은 거기에 맞는 또 고시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겠죠. 고시위원회에서 시험도 봐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부대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건 생략해 놓고 그런 형식으로 보통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류가 뭐냐면 서무부에서 모든 서류를 받는 것이고, 서류 자체에 대한 심사는 심리부에서, 그리고 그 서류를 제출한 그 사람에 대한 심리라고 표현은 뭐하네, 그 면접은 인사부에서,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임원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총회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어떤 행정 절차도 굉장히 뭐냐면 유사하게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저희 기독교 대성교회를 이해하는데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강의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법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를 제가 크게 둡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알리는 웨슬리안 사중복음,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도대체 사중복음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오늘은 총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각각의 4개의 어떤 중요한 타이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중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도 아니면 전도를 할 때도 한번 적용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사중복음에,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 나와 있는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사중복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타이틀을 잘 이해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맞게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지금 한번 잠깐 한번 그 사중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뭐냐면 첫째, 중생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중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뭡니까? 그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에 근거돼야 돼요. 근데 중생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칭의, 신생,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런 각도의 어떤 은총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이 바로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큰 4가지의 큰 대지만 여러분이 딱 읽으면, 암송하시면 마음껏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결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생까지만 받으면 구원받는데 뭐 따라 성결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뭡니까? 점진적이면서도 순간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성결은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성령 충만을 통한
과정 가운데 성령의 강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중생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배웠죠, 그죠? 그다음에 뭐 신유, 그다음에 재림,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배우면, 저하게 헌법을 배우면 그 사중복음을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거의 그 중요한 내용은 암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 그 암기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 기독교 대성결 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의 교회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구조를 알고서는 여러분이 헌법을 읽으시면 어떻게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세세한 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대성결교회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행정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정 단위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알게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는 그냥 눈을 다 감아도 이게 지금 어디 갔고 감찰을 경유해서 지금 심리 뭡니까 서무부에 접수가 됐고 이제 심리부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는 인사부에 가서 우리가 가서 이제 면접을 본다네 뭐 이렇게 여러분 쫙 보시면 그 흐름을 쭉 갈 수 있죠,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바라지 않아요. 사중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외워서 아까처럼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외워서 쭉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교회론을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으면 이 어떤 그 그림이 딱 떠올라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구나. 서류는 지금 어디쯤 가 있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떠한 그 감각, 그것만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헌법은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만 갖고 있으면 그냥 헌법책을 보면 헌법책이 뭔지를 쭉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교회, 지방회 총회가 같은 맥락이니까 그냥 같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목회 현장에서 그런 쪽의 부분들의 이야기들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까지 배운 거에 대한 총정리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화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영상 하나를 여기서 일단은 마치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